자,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격적인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노상원 수첩에 이게 무슨 옛날에 무슨 그 성경책처럼 우리가 몰랐던 과거의 일들이 하나하나 예언서야? 은유적으로 다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예언서죠, 사실상에. 4월에 선수 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선수를 어떻게 선발하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노상원은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명 노상원 수첩, 그 내용이 굉장히 엄청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노상원으로부터 수첩 소유권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비다나 씨가 그 글씨 맞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네. 자, 노상원은 수첩 소유권을 인정을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여러 번의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 과연 이 수첩이 언제 작성이 됐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22대 총선 전인 지난해 4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범근이 조국 전 대표 탄원서를 작성한 지난해 1월 말 후 수거 대상에 포함이 된 정황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요. 세심하네. 네. 윤석열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난해 3, 4월 그 시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 전부터 내란을 모의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는 거 알았을 거야, 아마. 아마도 총선에 진다는 거 알았을 김건희는 거야. 이제 김건희는 그 법사님 말만 믿고 이길 걸로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백제권. 만일에 지게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대선까지는 그냥 순차적으로 말아먹는 길밖에 안 남는 거기 때문에 총선 패배가 있게 되면 더 이상의 대선은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때부터 총선 패배를 상정해 놓고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첩에 또 4월 인사부터 선수 선발이랑 글귀도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군 인사할 때는 이제 그 계엄에 협조적인 군인 선발하거나 그렇지. 이렇게 핵심 보직에 앉힌다는 의미잖아. 그러면서 사진 들고 이력서 들고 비다나 씨한테 갖고 이 새끼 믿을만 해 안 해 이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선을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네. 미친 것 같아. 이거를 그래놓고 무슨 경고성 계엄이라고?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이 안에 네. 있는 내용들이 진짜 성경처럼 뭔가 암구어, 이게 정보사령관 다 와요. 뭔가 상징적인 다른 의미로 많이 표현을 했다는 거죠. 또 보면은 내용이 10일한 내란의 기획서 성격으로 3선, 뭐 헌법 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집권 개혁도 담았고 이거 거의 박정희 유신헌법처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는 목적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붕괴가 수거 겸 처분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해가지고 수용소 수감 A에서 C급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A에서 C까지 다 처리를 하는데 일찍 처리할 거냐, 늦게 처리할 거냐의 순서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후 시나리오 그것도 있는데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수거 확대. 그다음에 국회 출입구 봉쇄 2, 3주간 민간인 출입 통제, 경비 인력 식사 목욕 문제까지 다 해놨고 그때 아시죠? 체포 대상은 문재인 때 그 관련 인사들 주요 타겟이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라는 거를 11번이나 언급을 했대요. 그리고 좌파 유튜버, 판사, 연예인, 언론, 민주노총, 종교조, 민변 다 해놨고 그다음에 실미도, 무인도, GOP, 민통선, 이북 수용 후 자체 사고로 처리. 그러니까 이런 데도 다 밀어 넣어놓고 사고 나서 죽은 걸로. 그래서 요 시기 때 총선 지고 나서 윤석열이가 맨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엄 예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가 같은 시기로 딱 떨어지는 거야, 둘이. 그래 놓고 보면 사전에 세워놓고 윤석열이랑 교감을 했든지 윤석열이 야 쓸어버리자
계엄 같은 거 구체적인 계획 세워봐라고 하명을 줬든지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박성재나 심우정 같은 작자들도 검찰을 어떤 형태로든 연루시켜가지고 서울지검과 검사 판사들을 특별수사본부로 구성하려고 했던 부분, 그다음에 성관위에도 보냈잖아. 그렇죠. 검찰. 법무부 관련한 뭐 교도소나 수용소, 구치소 같은 것들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던 부분 자체가 이게 다 검찰, 법무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활용을 위해서 NNL 도발. NL 인근에서 네. 북한의 공격 유도. 그래서 뭐 이렇게. 미사일도 쏘고 포도 쏘고 아파치 헬기도 보내고 벌지랄 다 했습니다만 결국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드론으로 이지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실은 다 김영현과 이 노상원의 대가리 속에서 나왔다라고 치면 이게 윤석열에서 나올 수 있는 구상은 아니잖아. 군인도 아닌 김건희한테 나올 수 있는 구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군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김영원과 노상원이 둘이서 짜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었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김건희나 윤석열의 권력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그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의 의문이 있습니다. 노상원과 김영원의 목적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정권을 영원히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죠. 뭐냐면 비나나 씨를 만나가지고 김영현 관상을 보여주면서 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최고가 될 건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 않겠느냐를 여러 번 물어봤다는 비나나 씨 증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김영현이 만일에 쿠데타를 해갖고 윤석열을 친위로 세운다 그러면 김영현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영현하고 노상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안에는 일단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요 모지리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버리고 살살 해버리고 우리끼리 쿠바나 뭐 가다피 같은 형태로 후세인 같은 형태로 이 나라를 먹어버리자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군부 독재를 하자. 그렇지. 친위 쿠데타로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군부 독재 정권으로. 그렇지. 그리고 그래야 명분도 서잖아. 뭐가 명분이 서요? 욕먹이기 좋잖아. 뭘? 김건희하고 윤석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쿠데타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을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리고 그렇지. 자신들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내세우겠다. 그래 놓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김영현이가 민선 대통령이 돼가지고 삼선까지 헤쳐먹는다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첩에도 국회의원 수 절반으로 축소, 대통령 3선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그다음에 국가안전관리법 개정, 그다음에 수감자들 5년간 선거법 박탈, 뭐 이런 것까지 있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만드는 거 보면 얘들은 군 작전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일단 성공해 놓고 난 다음에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까까지 다 몰아놨다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건 엄밀히 따져서 노상원이나 김영현의 몫이 아니야. 뭐 삼선개헌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일단 친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김건희나 윤석열 대가리에서 밑에 있는 그 권성동이 같은 애들아 짜옹해갖고 만들어낼 그림인 거지. 아예 이 그림을 밑그림까지 얘들이 짜졌다고 하는 거는 아예 군사 쿠데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했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왜? 디테일이. 즉 후반부가 너무 강해. 하긴 굳이 자기가 그렇게 위험을 감수했는데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건 좀 이상하지.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서 국방장관하고 끝난다? 네. 더 이상한 거지. 고생은 자기들이 했는데. 그럼. 그래서 내가 최고로 세울 사람은 김영현이고
따라서 김영희 최고에서 나를 배신 안 하면 나도 사실상 2인자가 된다, 노태우가 된다. 야, 라는 마음을 갖고 벌린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서 진짜로 이러한 자백 내지는 그러한 어떤 증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캐치해내게 된다고 치면 이 내란 세력들의 그동안의 결속고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윤석열도 얘 욕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도 그 새끼 미친 새끼예요 해야 되는 거고, 얘네도 그년들이 이렇게 하자고 시켰어, 그 년놈들이 했어, 이렇게 물고 물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참.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제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군사작전만 해서 계엄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계엄 이후에 군인들 동원하고 정치인 정리하는 데서 계획서가 끝났어야 돼. 근데 그 뒤에 있는 디테일을 지들이 만들었다는 거는 그 후에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용현이가 마지막 통화로 어떡하나 상원아 상원은 어떡하냐. 상원아 어떡하니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였던 거지. 그러면 노상원 수첩에 김건희 제거 작전 뭐 이런 거 없나? 그걸 찾아야 돼. 건희하고 윤석열을 어떻게 처분하려고 했을 것인가 참. 라는 부분에 대한 항목을 추가로 잘 뒤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이거 야당 정치인한테 한 얘기인데 뭐 살살 뭐 이런 얘기가 이런 건데 라고 했던 게 의외로 윤건희한테 해당될 수 있는 코드가 저는 반드시 이 수첩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찾아보고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을 대변해주는 작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이버 작전사가 거의 한 20몇 년 만에 댓글 부대를 통해 갖고 여론전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 고발이 됐습니다. 계엄 전입니다. 네. 네. 자, 내란 특검이 밝혀낸 건데요.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댓글 운영 부대 등 내란 준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를 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관련 진술을 넘겨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그 을지자유 방패 훈련 당시 계획이 없던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시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비상계엄 직전에 댓글 부대 성격의 사이버 정찰 태스크포스가 운영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의 여론 공작 작전에 있어서 군이 직접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동원을 아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원래 군이 이런 사이버 작전이라고 하는 게 적군의 해킹을 막아내거나 적군이 해오는 심리전에 대한 방어 분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댓글을 분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들이 상황을 어떤 형태로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것도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댓글 부대들은 운영을 못하도록 금지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옛날 기무사 사건 이후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2018년 6월 사이버사에 심리전 조직 폐지 및 심리전 시행 일절 금지를 지시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제를 시켜버리고 실질적으로 댓글 공작할 준비를 쳐라라고 했단 얘기는, 계엄 이후에 군이 나서가지고 민간인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성 작업들을 직접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생각해 볼수록 이 새끼들이 쿠데타만 하고 말 건 아니었구나. 영구 주권을 하려고 했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심리전까지 하려고 했잖아, 결국에. 하여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자리들 자르고 그 별자리들부터 시작해갖고 노상원하고 왜냐면 롯데리아에서 계엄날 모의할 때도 현역 별 2개짜리들이 4명, 3명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줬고 갔단 말이야. 현역 별 2개들이 한꺼번에 롯데리아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작전 계획이라든지 이걸 듣고 간 거야. 그럼 도대체 이 군대는, 우리나라 이 당나라 군대 이 군대는 노상원한테 얼마나 심하게
장악이 되어 있었으면 별들이 와가지고 그 정도 여러 놈이 와갖고 그런 얘기 정도 할 정도 되면 이미 군대 별 좀 달고 있는 놈들은 노상원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일반 민간이 나 옛날에 니들 선배인데 내가 저기 어린이 세트 사줄 테니까 롯데리아로 다 모여 했을 때 어떤 현역 장성이 거기까지 가냐고. 말도 안 되지.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진짜 노상원에 관련된 건 진짜 심각하게 파봐야 됩니다. 그리고 파는 그거 자체가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김건희나 뭐 김영현의 어떤 그 지시를 받아갖고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자체가 일을 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부정선거를 통해 갖고 이 부정선거 바로잡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뭐 요런 형태의 경비개혁 형태를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거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순으로 또는 전쟁에 준할 수 있는 전군을 동원할 수 있는 수순으로 만들고 단순히 정치인들 제거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자체를 완전히 군사 독재화돼 있는 군인들이 그 작업칠 수 있는 그 군부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윤석열 입장이라 그러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만일에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를 속이고 사실상 나라를 군인들이 빼앗아 먹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똥별들 7명들 별 4개짜리들과 마찬가지로 웬만한 군인 육사 출신 군인 애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야 우리 제2의 5.16을 한번 해보자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이거를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상원과 김용현은 이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노상원은 그 현역 별들한테 그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아, 진짜요? 아니 그 당일날에도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실무 주시 했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정권을 탈취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일단 국회만 접수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벌어질 일들은 2차적인 계엄 확대에 준비하는 것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치고 나가려고 이 똥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갖고 세부대를 동원해갖고 국회를 참탈하고 민주주의를 참탈하고 사람들을 정리를 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시민들이 일어나고 항거하고 반대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거는 군밖에 없다. 물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는 군밖에 없거든. 그럼 군부대가 동원돼갖고 그 상황을 잡으면서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의 잘못된 친위 쿠데타를 제압하기 위해서 걸기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마 2차 계엄 내부에 대한 실행 계획서를 따로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육사 출신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거죠. 나중에 이런 내부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고리가 있을까봐.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을 속인 거다. 이걸로 해갖고, 이재명이랑 한동훈이랑 조국만 정리하고 나면 깔끔하게, 이 다음 선거 없이, 통일 대통령이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꼬신 다음에, 이거를 1차적으로 성공시켜 놓고, 그 과정 중에 빠른 수거와 처리를 통해서 야권 세력들을 다 괴멸시키고 민주진영 인사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민들에 대한 빌미를 가지고 제2의 쿠데타로 다시 윤석열, 김건희를 쳐버리고 지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거다. 난 이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게
실패로 끝이 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군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 최종적으로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군이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겠네요. 안 하겠죠. 안 하고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가 내란 수괴가 돼서 얘들이 수방서, 얘기하네요. 방첩서, 정보사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지금 헌정 유린하려고 벌인 거지. 군은 아무 짓도 안 했어야지만 군은 만일 그게 이루어지고 혼란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그 다음에 덮어치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막 여러 가지 빵빵 터지는 시원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방부에서 별 4개 대장 7명을 전원을 날려버리기로 한 이 조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내란 어떤 사건 조세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것들이 다 참모장이고 참모총장을 하면서 이들 스스로는 몰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몰랐다면 무능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진압하지도 않았고 이거에 방관 내지는 협조했고 나중에 와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날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날리는 게 아니라 이게 수사해야지. 물론 날려놓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내란범이야, 애들은. 당연합니다. 사성 장군인 현역 대장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모두 7명입니다. 자, 보통 이제 서열 1위가 합참의장이잖아요. 합참의장이 이제 퇴역을 하면은 나머지 중에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대요. 그래서 차기 합참의장 임명이 유력시 됐던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계엄과 무관함을 주장해온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 새끼 제일 위험한 휴가 내고 그렇죠. 현장에 가 있던 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무관하긴 뭐가 무관해.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임마. 이런 사람들 모두 7명이 군복을 벗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 장군이 중장들이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게 되겠죠. 그래서 계엄 연루자들 저희가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아직 조사 중이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승진에 이거 폭을 좀 넓히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따라서 나오고 무능해서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은 협조를 했던 협조범이든 이 웃대가리들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계엄 관계가 있었던 게 계엄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음모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걸 덮어줘야 될 가장 큰 뚜껑은 일단 따낸 상황입니다. 차기 참모총장이나 주요 직제에는 아마 비육사 출신들, 왜냐면 이번에 육사애들이 주도해서 한 거니까 비육사 출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번 군의 자정작용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인정받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 박정훈 대령도 수사 책임자로서 군 수사 책임자로서 위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내란 수사 중에 사실 군 쪽은 특검이 지금 손 안 대기로 했었잖아요. 그 수사들이 이제야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후임이 누가 오게 되든지 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군 내부 감찰과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